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8명의 사상자가 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는 지하 주차장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런 화재를 우려해 하역장으로 쓰이는 지하 주차장 적재물을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화물 운송기사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형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그제 1차 감식에서 감식반은 불이 지하 1층 1톤 탑차 주변 상자로 옮겨 붙으면서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초 1층 하역장에 있던 트럭을 일단 지게차로 들어 올려서 국가수로 이동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잔해물들을 일부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이런 화재를 우려해 하역장에 쌓인 폐 상자를 치워달라는 요구가 현장 화물 운송기사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한 봄쯤에 3월인가 그쯤에 이게 너무 저희가 이제 하역이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좀 치워 좀 달라. 저희가 너무 힘들다. 박스가 너무 많다. 실제 지난 2월 촬영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들 한편으로 압축해놓은 폐 상자 더미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차량 옆으로는 상품을 담은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매장별 상품이라 관리팀이 강제로 치울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워낙 하역장 주변으로 상자와 비닐 등이 널려 있어 물건을 내리기 위해 차를 후진할 때도 배기구가 종종 폐 상자 등과 맞닿았다고 합니다. 바닥에 이제 폐박스를 겹겹이 무거운 거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딱 저희가 후진을 했고 딱 되니까 발판이 없는 차라고 하면 딱 막히게 생겼더라고요. 마우라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물차 배기구 열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역장이 아닌 창고처럼 느껴졌어요. 정리도 하나도 안 되고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그냥 버리는 식이에요. 관리 부실로 참사가 빚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적재된 상품은 이점 매장의 자산이라 강제로 치울 수 없지만 수시로 업체 측에 정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치우지 않는 매장에 불이익을 통보하는 등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매일 드나들었던 화물 운송기사의 마지막 말이 사무칩니다. 치웠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치웠으면.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현장에 유도가스를 빼내는 재현 설비는 한 군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부근에서 사망자가 발견된 만큼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요.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화재 당시 작동했는지도 미궁입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트럭이 견인차에 실려 사흘 만에 힘겹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물을 실는 탑차 부분은 모두 불에 타 사라졌고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어 당시 화재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트럭은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정밀 감식에 들어갔고 화재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단은 지하 1층에 드론을 띄워 현장을 수색하고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물탱크는 정상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나서 다시 채워진 건지 아니면 안 채워진 그게 사용을 안 한 건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요구 기록을 대조를 해서 그 정상 작동 유무를 밝히겠습니다. 아울렛 도면을 분석한 결과 연기를 빼내는 재현 설비는 사망자가 발견된 여자 휴게실 부근 한 곳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화재 당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부분입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는 전자화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건물 CCTV 영상과 소방 설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또 지난 6월 아울렛에서 이뤄진 소방 점검에서 보안 사항으로 지적된 24건을 조사하는 한편 관리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아울렛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첫 발인이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장훈 시장은 희생자 유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예기치 않은 화재로 많은 분이 희생되고 상인들의 손실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피해복구 대출 지원 및 이자 보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실 운영, 법률 상담 지원, 피해자 지원 전담반 운영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 대형 건물이나 다중이용 시설 사고에 대비해 건축 단계부터 안전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무실과 휴게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들을 기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촛불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현대 아울렛 주차장 입구 옆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숨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최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 대형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가로림만은 해양정원 조성을 계기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동양의 와덴해를 꿈꾸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청사진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승섭 기자입니다. 경운기 수십 대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드넓은 가로림만 갯벌을 내달립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서산 관광 홍보 영상인 머드맥스입니다. 1년 만에 조회수가 3,5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내외의 이목을 끌었지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갯벌과 바다가 아름답기도 하고 물범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해서 딸이랑 여행에 왔는데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가로림만은 지난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전부터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갯벌 정원과 전박이 물범 전시 홍보관 등의 밑그림은 마련됐지만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기획재정부가 3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35억 원이 책정됐고 국가의 지원과 관리 아래 해양 정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이제 우리나라 1호 해양정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법령으로서도 규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정원으로 첫손에 꼽히는 유럽의 와덴해는 세 개 나라가 함께 갯벌을 되살려 특색 있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간 최대 8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갑니다. 가로림만은 면적 대비 생물의 다양성이 와덴해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어촌계도 많고 지역도 넓고 태안과 서산을 함께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최소화해 생태 가치를 지키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해양 정원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현재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결론이 나면 4년 뒤에는 국내 1호 해양정원이 가로림만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어서 박선진 기자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기본 방향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 관광 명소입니다. 전박이 물범으로 대표되는 가로림만 갯벌의 생물 다양성을 토대로 여러 전시와 체험 시설을 만들어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로림만에 인공적인 요소를 다소 가미를 한다면 훨씬 가치가 증대되고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일자리 3,7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6천억 원 넘는 부가가치와 생산이 유발돼 충남 서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면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서는 국가 발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번 사업의 경제성 평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결론이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조건부 예산으로 35억 8,5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해양정원을 꿈꾸는 가로림만. 4년 뒤 세계가 주목하는 명소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 소멸과 공동체 위기 속에 직면한 국가 과제인 만큼 정부 전체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적, 총괄적 전략과 실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통령 자문기구로는 단 한 부처도 지휘 관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세종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CLG 개최 사흘 전으로 일정을 계획해 논란을 빚은 제주도 시의원 연찬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또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와 동반 해외 출장에 나서 비즈니스석에 탑승하고 2,300여만 원에 달하는 여비를 사용해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깊이 생각해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열리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기간에 코로나19에 대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응급진료소에 구급차와 자가검사 키트를 준비하고 실내시설 소독과 환기, 관람객 사이 거리 두기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계룡시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 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9곳과 먹는 치료제 지정 약국 6곳을 운영합니다.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8개 출연기관들이 간담회를 열고 과학도시 대전 관광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 내용을 논의하고 기존 관광과 차별화한 과학 투어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의 연구 성과와 홍보 대상 발굴, 관광 상품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연구단지 내 여유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과학 관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부권 최대 바이오 기술 교류회장인 2022 바이오테크 코리아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170여 개 기업과 대학, 병원 투자사들이 참여해 바이오 기술 벤처 중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전시와 기술 교류 상담회,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에서 창업기업 100곳과 일자리 창출 6,000명, 전문 인력 양성 1,000명, 기술 이전 10조 원을 목표로 디지털 대전환과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경찰의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 사건 가운데 3분의 1은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2년 전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언니까지 자매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다른 살인사건보다 잔인하지 않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가 결정된 사례가 있다며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부는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잠든 자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마약 범죄는 1,600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7배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안개 낀 곳이 많은데요. 차량 운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